안녕하십니까? 이제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좀 올려드리는 날이죠. 일단 미국 시장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차트는 나스닥 차트인데요. 뭐 거의 움직임 없었죠.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에 끝난 그 시간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은 다우하고 S&P 500은 강보합, 나스닥은 약보합, 요 정도로 끝나서 뭐 거의 변화가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요거는 목요일 저녁이 추수감사절 휴장이었고, 어제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금요일장은 반장만 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한번 큰 틀을 한번 살펴보는 게 뭐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월간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자,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월간 지금 10.8%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8.7% 정도. 다우존스는 이것보다 조금 덜 올랐죠. 자,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 11월 달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거 비슷하게 오르거나 그랬어요. 자, 그래서 11월 달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자, 이게 또 좀 쭉쭉 뻗어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게 우리의 관심사가 될 텐데요. 일단 다음 주 시장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쭉쭉 치고 가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아까 보셨듯이 나스닥 기준으로 10.8% 정도가 올라왔으니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면 너무 좀 빨리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슈랄까 다음 주에는 뭐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뭐 PC 물가 같은 경우는 주 후반에 PC 물가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두 가지가 있는데 CPI가 그 하나고 PC가 또 다른 하나죠. 근데 CPI는 월 초반부 정도에 나오고 PC는 월 말 정도에 나오는데요. 연준이 더 눈여겨보는 거는 PC 물가입니다. 이 PC 물가를 갖고 연준이 뭐 물가 2%로 낮출 거예요. 라고 하는 얘기는 이 PC를 2%대로 낮추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구성하는 항목도 약간 차이가 있고 가중치도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같이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월 초에 발표된 CPI가 좀 떨어졌죠. 전년 대비해 갖고 좀 떨어졌습니다. 헤드라인 CPI가 한 3.2% 정도가 나왔으니까요. 저널이 3.7% 정도였으니까 많이 떨어진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월 중에 발표된 PPI, 요것도 마찬가지. PPI는 생산자 물가 지수죠. 요것도 낮은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일단 이번 주 후반에 나올 PC 물가 같은 경우는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요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주택 관련 지표들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뭐 아주 크게 좀 시장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은 이 시장에 주는 영향은 조금 중립적이다. 뭐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좀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돌발적인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뭐 좀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면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주는 기술적으로 보고 좀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자, 요거 나스닥 주봉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때 2021년도 이때 뭐 16,000을 찍고 그다음 굉장히 많이 하락했었죠. 자, 올해 1월 달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한 올해 1월 달부터 계산을 해보면 나스닥이 한 3,700포인트 정도 정도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죠. 그때가 1,500포인트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여기 전 고점 근처 우리 이번에 급락하기 전에 7월 달에 찍었던 고점 근처 그 정도까지 나스닥이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4주 연속 양선을 뽑아버렸죠 이미. 4주 연속 뽑아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양선을 또 쭉 뽑으면서 돌파를 해주면
되게 좋은 모습이겠지만 이슈나 뭐 그런 것들을 봐서는 그렇게 뭐 좀 횡보할 가능성이 좀 더 많다. 뭐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PC 물가 같은 경우는 좀 안정될 가능성이 많아요. 물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요거를 한번 또 보는 게 좋겠네요. 자, 상품 차트들을 한번 유가만 간략하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요거 유가 WTI 유가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번 주에 나오는 PC 물가는 11월 달이니까 그 전달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0월분이 나오는 겁니다. 9월 달의 유가보다 10월 달의 유가가 좀 낮았죠. 그리고 10월 달 유가보다 지금도 뭐 아직 11월 달에 끝나진 않았지만 11월 달의 유가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좀 시장이 안정되는 저 유가가 물가가 조금 안정되는 뭐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곡물 가격 같은 경우도 품목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뭐 시장에 부담을 주거나 그럴 정도로 뭐 움직인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도 좀 중립적인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물가는 조금 중립적인 뭐 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스닥 일봉 보시게 되면 아까 주봉으로 봤었는데요. 일봉으로 봐서는 이게 아까 좀 전에 봤던 좀 더 가까이 있었겠죠. 아까는 주봉이었으니까. 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 62평선하고 이격이 좀 벌어졌죠. 벌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 주는 미국 장세는 방향성을 모색하는 뭐그 정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중요한 건 우리나라 시장이죠. 자,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보시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이때 근처까지 다 올라왔죠. 보시게 되면 뭐 7월 달 고점이니까 뭐 우리로 따지면 한 2,600포인트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우리 시장은 조금 좀 못마땅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요거 아침에 좀 살짝 플러스가 나기도 했어요. 근데 하루 종일 밀렸는데 여기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자기를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선물 시장에서 그 굉장히 강한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중에 얘네들 계속해서 파네. 아이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밀리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금요일 날 장중에 오전장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장까지도 계속 매도를 하면서 선물을 밀더라고요. 자, 그 결과로 꽤 많이 빠졌죠. 한 18포인트 정도 빠졌으니까 꽤 많이 밀려서 끝났는데 뭐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날 그때그때 자기들 포지션들 뭐 거기에 따라서 좀 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지금 중요한 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 근처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서 물론 뭐 저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여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걸로 그려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자, 요거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요. 자, 여기 2668포인트 8월 1일 날 고점 찍은 자리 있죠. 자, 이 자리에서 고점을 연결해 보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상단 추세선을 그려보면요. 자, 지금 여기 추세선 자체를 지금 보시게 되면 돌파를 못한 모습이죠. 추세선 자체를 돌파를 못하고 지금 바로 위에 여기 122평선이 걸려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그렇게 되죠. 자, 보시면 이거예요. 여기 여기서 고점, 고점, 고점 이렇게 좀 추세선도 그렇게 돼 있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122평선이 놓여 있는데 이 자리를 돌파를 좀 해줘야 됩니다.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2530 정도가 돼요. 2530 정도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이어갈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뭐 물론 월요일 수급도 좀 봐야 되겠지만요. 강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기술적 분석을 뭐 거기에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걸 또 천시해서도 안 되는 게 이게 때때로는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패턴 분석들 뭐 이런 것들 하게 되면 뭐 그런 거 있죠. 뭐 이중 바닥, 삼중 바닥, 뭐 헤드 앤 숄더, 역 헤드 앤 숄더 뭐 여러 가지 뭐 저 패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걸 한번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 6월 달에 고점을 찍은 자리가 있죠. 그리고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이 7월 8월 초네요. 8월 초에 또 고점을 찍었고 그리고 또 조정을 받고 반등 나와서 이 9월 달에 또 고점을 찍은 자리가 있습니다. 자, 요거 뭐 어떻게 좀 그리기에 따라서 자, 여기 첫 번째 어깨, 그다음에 자, 헤드, 그다음에 오른쪽 어깨, 좌측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자, 요거 보기에 따라서 헤드앤숄더 패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려면 효과가 좀 많이 빠져야 그게 완성됐구나라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그런 모양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저항선 근처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저항선 122평선하고 추세선 상단 이걸 시원하게 뚫어주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항상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 대금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다소 좀 헷갈리는 상황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초중반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 초중반에 좀 반등 시도가 나와서 2530 이상 돌파를 하고 안착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요. 우리가 다들 기다리는 그 썸머 랠리, 그 썸머 랠리, 산타 랠리, 썸머 랠리라네요. 참, 산타 랠리로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다음 주 초에 뭐 초중반 정도까지도 이 가격을 돌파를 못한다. 그렇게 되면 좀 어느 정도 계좌에 어느 정도 현금은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좀 더 현명한 투자자였다라면 뭐 이번 주나 좀 그때 현금이 지금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시황에도 말씀드렸지만 주 초반에 좋은 모습이고 주 후반에는 뭐이저 이슈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썩 재밌는 시장은 아닐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 이 시황을 올려드릴 때. 그것처럼 움직였는데요. 그래서 뭐 지금 현금을 좀 어느 정도 만들어 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좀 관망해 가면서 이걸 돌파를 하면 그때 좋은 종목 잡아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현금이 없는 분들이라면 뭐 주초 중반까지 시장을 잘 좀 보셔야 됩니다. 잘 좀 보셨다가 2530 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라면 그때는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고 그렇게 시장을 좀 관망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 선물 수급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뭐 금요일 날 한 4,800억 정도 팔았고요. 목요일도 한 1,000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전에 이 외국인들 매수도 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주 후반 들어서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매도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부분 잘 체크하시면 특별하게 어려울 거 없이 대응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뭐 남은 휴일 편안한 시간 되시고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